철수 동무, 이게 뭡니까? 젊은 단속원이 떨리는 손끝으로 붉은 천안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것이 서늘한 공기 위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빛이 발해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사라진 지 40년. 제 형님 철민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단속원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젊은 단속원의 눈빛이, 그 떨림이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공포와 겹쳐 보였습니다. 형님께서 왜 이걸 숨기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드리워졌던 침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침묵 속에 어떤 진실이 묻혀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누구도 그 진실을 입에 올리지 못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수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67살입니다. 남들은 저를 조용한 노인이라고 합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조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한 금기 하나를 품고 살았거든요. 그 무게를 알기에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항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철수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님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악몽 꾸시나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산골 마을의 어둠, 사라지는 사람들, 형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복지사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뒀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로 들어가려면 비포장 산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집들은 낡았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저는 형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이름은 철민이었습니다. 철민 형님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곤 했습니다. 철수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형님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단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형님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가 31살이던 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네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전기는 자주 끊겼고 마을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희미한 전구 하나로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쿵, 쿵,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앞에서 울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진동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한참 후에야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도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인 인택 씨가 다가왔습니다. 인택 씨는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항상 인자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이었어요. 철수 동무. 인택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집에 계시는 게 좋겠소?
무슨 일인데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동쪽 끝 집이 비었다고 하오. 집이 비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인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님이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형님, 무슨 걱정이라도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예, 형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다. 형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걸로 해야 한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형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당시에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눈빛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형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수야, 잠깐 나와봐라. 저는 형님을 따라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산자락이 바로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형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천에 쌓인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라. 하지만 형님, 철수야 제발. 형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건 형님의 전부다. 저는 보따리를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그날 밤 형님은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형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형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민 씨를 못 봤소? 오늘은 못 봤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형님이 준 붉은 보따리가 떠올랐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형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형은 언젠가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이걸 잘 간직해다오. 저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형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님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사진을 붉은 천에 싸서 숨겼습니다. 다락 구석,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매일 밤 다락을 올려다 봤습니다. 형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형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지사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 형님을 찾으셨습니까? 복지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습니다. 형님이 왜 사라졌는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40년 동안 침묵했던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복지사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형님이 사라진 뒤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전기가 또 끊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희미한 등잔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쿵, 쿵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번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울리는 듯 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을 살짝 열어 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세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커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또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인택 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인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택 씨, 철수 동무 무슨 일이요? 어젯밤에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인택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제 팔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철수 동무, 인택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창문도 열지 마시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인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형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인택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철민 동무 일은 나도 모르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인택 씨는 제 어깨를 톡 두드렸습니다. 철수 동무 살고 싶으면 묻지 마시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규칙적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형님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무슨 일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모두가 침묵하는 걸까요? 어느 날 낮 장마당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장마당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비닐 좌판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두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요즘 또 그러던데요. 어디서요? 산골 쪽 마을이요. 아이고 무섭네요.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밤마다 사람이 사라진다던데요. 쉿, 조용히 하세요.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 씨. 돌아보니 영희 씨였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십니까? 영희 씨는 주위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길 옆 그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철민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영희 씨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뭔가 봤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다급히 묻자 영희 씨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밤마다 움직입니다. 보이부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형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붉은 천을 조심스레 펼쳐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싸서 다락에 숨겨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전기가 또 끊겼습니다. 집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쿵, 쿵.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 집 근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우물가에서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서쪽 끝에 가족이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웃이 갔더니 집은 비어 있었고 문이 반쯤 열린 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영희 씨가 본 보이부 사람들, 밤마다 들리던 소리들, 사라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영희 씨가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큰일입니다.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영희 씨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보이부 사람들이 집 하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입니까? 영희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집 근처였습니다. 저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제 집 근처입니까?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 씨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과요? 저는 목이 잠겼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철수 씨 혹시 철민 씨가 뭔가 남긴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인택 씨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영희 씨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만약 있다면 잘 숨기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다락에서 붉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철수야, 나는 언젠가 돌아간다. 때까지 잘 간직해다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다락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 뒤 산자락으로 가 사진을 묻어두었습니다. 흙을 덮고 낙엽을 덮고 흔적을 감췄습니다. 형님,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아침 인택 씨가 우물가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 동무, 어젯밤에 누가 찾아왔다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매일 산자락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복지사님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복지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눈에 덮였습니다. 하얀 눈 아래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쿵, 쿵,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택 씨가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철수 동무, 이리 오시오. 인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우물 옆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인택 씨는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이상합니다. 저는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인택 씨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려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인택 씨가 저를 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밧줄을 허리에 묶었습니다.
천천히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딱딱한 물체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상자였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올려보내겠습니다. 저는 위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상자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밧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물가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상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낡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어봐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택 씨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들이었습니다. 물에 젖어번진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인택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흩어지십시오. 인택 씨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택 씨, 지금 당장 흩어지십시오. 인택 씨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도 떠나려고 했습니다. 철수 동무, 잠깐만 계시오. 인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인택 씨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이 서류를 봐야 합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인택 씨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철민. 형님 이름이었습니다. 형님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 동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명단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택 씨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명단입니다. 조사 대상자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인택 씨가 주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비사회적 동향 조사 대상자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님이 조사 대상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형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인택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끌려간 겁니다.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인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왜 형님이 조사 대상이었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인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민 동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인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단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철수 동무, 이 일은 잊으십시오. 어떻게 잊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택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잊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형님이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왜 끌려갔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자락을 올려다 봤습니다. 형님 사진을 묻어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렸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아래 묻어둔 곳을 찾았습니다. 흙을 파냈습니다. 붉은 천보따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형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진을 봤습니다. 뒷면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철수야, 나는 언젠가 돌아간다. 때까지 잘 간직해다오. 형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영희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철수 씨, 큰일입니다.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영희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영희 씨는 주위를 살피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봤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영희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분주소 뒤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봤습니다. 분주소 뒤편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위부 사람들과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류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왜 서류를 태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철수 씨, 우물에서 나온 상자 이야기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서류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떤 관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사라진 사람들 명단이 있었을 겁니다. 사라진 사람들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라진 사람들 말입니다. 형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까? 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사회적 동향 조사 때문입니다. 비사회적 동향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받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의심받았습니까? 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씨,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하지만 형님 일인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영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면 위험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는 뭔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영희 씨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이 그런 기록을 했습니까?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이 왜 저에게 사진을 맡겼는지, 왜 살아야 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형님이 숨겼을 겁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 씨,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는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기록을 남겼다면 어디에 숨겼을까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형님 방을 살폈습니다. 책장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형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님 글씨였습니다. 철수야,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산자락 큰 소나무 아래를 찾아라. 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산자락 큰 소나무. 저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 아래를 살폈습니다.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돌들을 치웠습니다. 흙을 팠습니다. 얼마 후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천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형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이름이었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추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형님 글씨가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 기록은 진실이다. 언젠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이 기록을 지켜다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목숨 걸고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책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안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자락에 묻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군가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형님 사진과 함께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붉은 천에 공책과 사진을 함께 쌌습니다. 다시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았습니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흙을 파고 보따리를 묻었습니다. 형님,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 보이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단속원들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였습니다. 단속원 하나가 제 집에 왔습니다. 철수 동무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단속원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단속원이 집안을 살폈습니다. 조사가 있습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단속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속원은 책장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후에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속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속원이 저를 봤습니다. 철민 동무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님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단속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 동무가 뭔가 남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단속원은 제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속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만약 뭔가 있다면 내놓는 게 좋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단속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단속원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이부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산자락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기록과 사진이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택 씨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철수 동무, 큰일입니다. 인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인택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인택 씨는 주위를 살피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대규모 조사가 있습니다. 대규모 조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무엇을 조사합니까? 인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서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택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수 동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택 씨는 제 눈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철수 동무, 만약 뭔가 있다면. 인택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이라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인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인택 씨는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형님 기록을 없애야 할까요? 하지만 형님이 목숨 걸고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조사원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분주소 앞 공터였습니다. 간부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간부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최근 마을에서 반동적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간부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간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신문했습니다. 저도 불려갔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조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사원이 서류를 봤습니다. 강철수 동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사원이 저를 봤습니다. 강철민 동무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님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 동무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 맡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사원은 제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민 동무는 반동적 행위를 했습니다. 형님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조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슨 기록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기록을 찾으면 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가십시오.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저는 복지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어르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복지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지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복지사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 그 뒤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복지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매일 산자락을 올려다보며 형님 기록이 묻혀있는 곳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기가 또 끊겼습니다. 마을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희미한 등잔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철수 동무 저입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택 씨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인택 씨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인택 씨는 주위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인택 씨는 한동안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동무 사실대로 말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택 씨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택 씨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철민 동무가 기록을 남긴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택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일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마을 이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누가 사라지는지 그 명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까? 인택 씨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철민 동무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형님이 명단에 올랐습니까? 철민 동무가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알았습니까? 보위부에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갑갑해졌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십니까? 철수 동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택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위부가 아직도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내일 밤 대규모 수색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색이요? 집집마다 전부 조사한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겁니까? 상부에서 압력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인택 씨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만약 뭔가 있다면 지금 없애십시오.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인택 씨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택 씨는 긴 숨을 뱉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형님 기록을 지킬 방법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산자락으로 가 기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자마자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산자락에 올라가 기록을 묻어둔 곳에 도착했습니다. 흙을 파내고 붉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수색하십시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제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 후에서야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보따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디로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도 산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결국 저는 영희 씨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 집을 찾았습니다. 이걸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붉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형님이 남긴 겁니다. 영희 씨는 오래 고민하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십시오. 잘 숨기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인택 씨가 말한 대로 보위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에도 단속원이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 단속원은 집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제 아버지도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라지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끌려가셨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단속원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철민 동무가 뭔가 남긴 게 있다면 잘 간직하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색이 끝났습니다. 저는 영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떠났다는 소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보따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 기록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형님 기록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복지사님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복지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닦았습니다. 40년 만에 형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지사님과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기록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의논했습니다. 어르신,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사님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원했던 일입니다. 복지사님은 기록을 조심스럽게 다시 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복지사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몇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지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지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권단체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사님이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중년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때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붉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천을 펼쳤습니다. 형님, 기록을 건넸습니다.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기록을 펼쳐서 봤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이요? 중년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형님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원히 남을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언도 기록하고 싶습니다. 제 증언 말입니까? 젊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본 일들입니다.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기록하십시오.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형님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며칠에 걸쳐 녹음했습니다. 마을 이야기, 형님 이야기,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 밤마다 들리던 소리, 우물에서 나온 상자 이야기, 보이부 조사 이야기를 하고 탈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뒀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중년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디지털로 보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시회를 열 겁니다. 전시회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년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웃었습니다. 많이 올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나가야 합니까? 중년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 전시관이었습니다. 저는 복지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전시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복지사님이 웃었습니다. 모두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형님 기록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다랗게 확대된 사진들이었습니다. 형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때때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형님 기록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철수 어르신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 사라지셨습니까?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어디서 사라지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를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젊은 남자가 울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할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전시회는 한 달 동안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다녀가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제 이야기, 형님 이야기,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때때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택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철수 동무. 인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인택 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시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인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인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던 걸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택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인택 씨도 증언을 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 알고 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명단을 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해야 했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인택 씨 증언도 기록됐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영희 씨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영희 씨, 살아계셨습니까?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지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씨보다는 덜 힘들었습니다. 영희 씨도 증언을 했습니다. 보이부가 움직이던 이야기, 서류를 태우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희 씨 증언도 기록됐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책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됩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중년 남자가 웃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허락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침묵을 깬 증언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형님 사진이 실렸습니다. 붉은 천에 쌓였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님 뜻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읽고 책은 많이 팔렸습니다.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초대받고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때로 질문을 하고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 하셔야 했습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남긴 일이었습니다. 형님을 위해서입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뿐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는 계속 증언을 했습니다. 라디오, 다큐멘터리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복지사님이 웃었습니다. 유엔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복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증언을 공식 기록하고 싶답니다. 정말입니까? 복지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야기가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들으십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기록이 세계로 나갑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유엔 조사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온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증언을 했습니다. 형님 이야기, 마을 이야기, 사라진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관은 조용히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습니다. 증언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임이요? 조사관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입니다. 조사관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0살이 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님 기록은 여러 곳에 보관됐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형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저는 가끔 기념관을 찾아갑니다. 형님 이름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형님 보십니까? 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형님 뜻을 이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기념관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이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복지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홀가분합니다. 왜 그러세요? 복지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형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형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복지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훌륭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붉은 천을 꺼냈습니다. 이제 텅 빈 천이었습니다. 형님 사진은 기념관에 있습니다. 형님 기록도 여러 곳에 보관됐습니다. 하지만 붉은 천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만진 천입니다. 저는 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지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학교에 가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녔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롭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희망찬 눈빛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야기를 하고 마을 이야기를 하고
침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이요?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복지사님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복지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복지사님이 웃었습니다. 용기를 배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형님을 생각했습니다. 형님도 이 노을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이 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증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형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형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철수야. 형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형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돼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